그런데 여기서의 주 쟁점은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거든요. 전쟁이 정말 끝날까? 끝나기 위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에게 사과를 하고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협상을 더 단행한다든가 일종의 휴전이든 종전이든 예. 그 협상 절차가 테이블에서의 협상 절차가 있어야 전쟁의 종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정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과에 따라서 뭐 산업의 흥망성쇠도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있고 비즈니스 기회도 있는 거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향방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러우 전쟁 예. 종식될 것인가 예. 아닐 것인가 그리고 종식된다면 어떤 식으로 종식이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아직 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더 희미해집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젤렌스키는 뭐 딱히 협상에 응할 것 같이 않아 보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와 협상할 의미도 없고 히토리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더 희미해지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 협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사우디에 있었고 한 번은 이제 그 터키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는 4시간 반 동안 그냥 그 기본적인 그 이제 큰 스킴을 가지고 나눴고요. 이제 터키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데 터키에서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회담을 하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네. 그 말은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하면은 협상이 진행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밀한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추측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추측을 할 건데 전쟁을 딱 놓고 보면은 모든 카드는 러시아가 쥐고 있습니다. 경제도 군사적으로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전쟁 자체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패배 항복선을 사실상 했어요. 피터 헥세스가 그 우크라이나 지원 그 그룹 연락 그룹 회의에 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내용들을 보면은 러시아가 요구를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2014년도 이전으로 국경을 못 돌린다. 네. 그거는 현실적인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 네. 나토 가입도 불가능하다. 그런 걸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중립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핵심적인 걸 벌써 다 들어줘서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다 그렇죠.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상 그걸 저는 한국 선언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스 부통령이 그 미넨 안보회에 가서 일장 연설을 했죠. 그 내용이 뭔가 언론 자유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어요. 네. 그 누구 검열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민주주의를 지키라 이런 식으로. 네. 그 어째 보면 새파란 부통령이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인자지만은 새파란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한 유럽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럽의 정상들한테 가가지고 훈계하고 왔거든요. 교육시키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연출한 거거든요. 우린 빠진다. 너희끼리 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럼프의 생각을 전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유럽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스타머 총리가 젤렌스키보다 하루 전에 와가지고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트럼프를 그 영국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왕을 그 찰스 왕을 만나는 걸 이제 어레인지를 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국 오면 암살을 시킬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이미 암살 차례가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탄핵도 2번이나 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공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음모론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2차 대전 후에 전후 그런 방식에 트럼프가 정확하게 제동을 걸고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국 체제가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세계 그 정세를 관장하는 국무장관이 한 말이 1국 체제는 미국한테 안 좋다. 우리한테 해만 안 된다.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최소한 탈냉전 이후에 한 35년간 있었던 미국 예외주의나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 경찰 역할이나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뭔가 유럽 애들이 또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전쟁 일으키고 분탕 절쳐서 우리한테 또 전쟁에 들어오게 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래가지고 빚만 늘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끊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푸틴한테 이란하고 협상 좀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이란하고 협상도 자기가 오바마 때 했던 걸 뒤엎고 지금도 그 상태잖아요. 그 가장 힘든 협상도 그냥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김정은하고 협상도 빨리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김정은하고는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푸틴을 끼면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어쨌든 뭔가 이때까지 그 80년 동안 일어났던 전후 질서에서 완전히 빠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립주의 비슷한 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지역적인 패권을 인정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유럽에 전쟁이 없으면 이제 세계가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엠파이어 오브 커머스라고 그랬어요. 상업 제국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 유럽이 지금 일단 파탄이 나 있잖아요. 전쟁하면서 그걸 다 뜯어가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막 때리거든요. 네, 네. 그 미국 그 지금 경제 자문위원장 그 사람이 아직 인준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그 쓴 논문을 보면은 관세 정책을 굉장히 옹호하는 걸 했어요. 관세를 해서 관세를 하면 일단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 단기적으로 엉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몰라서 관세를 하는 게 아니고 관세를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입하잖아요. 네. 애플 같은 게 뭐 팍스콘 이런 게 다 있죠. 그거 다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뭐 오바마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줬거든요. 네. 공장 옮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누구죠? 그 다음에 있는 그 애플 CEO가 옮기겠다. 미국에 공장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이 제조업이 확 비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옮기려 그러고 잘 보면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카드, 그린카드를 없애고 그 골드카드를 뭔가 이렇게 돈 많이 들고 500만 불 들고 오면 그냥 합법으로 받아주겠다. 돈 많은 사람이나 기술 많은 사람 뭐 그걸 가지고 저 비자 가지고 조금 일론 머스크가 뭐 이야기하는 바에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기술 인력들 그러니까 유럽 같은데 물가가 비싸고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미국에 지금 이민자들 이런 거 다 내보내고 그 범죄 이런 거 줄이고 환경이 좋게 만들면은 인재들이 오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유럽이 황폐돼 가지고 쫙 왔듯이 인재 들이고 공장 짓고 해가지고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작은 그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자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하고 그 보완 관계 있잖아요. 경쟁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척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네. 그리고 자기가 경쟁인 독일 같은 데가 다 망가뜨리고 오니까 독일 기업이 미국에 오면 미국 기업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계산은 이미 망했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전쟁에 끌어들이는 사람들 우리 피곤하게 하니까 빚도 갚고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경쟁자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계속 크고 있으니까 중국하고 그냥 지금 같이 가면 그냥 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엔지니어도 훨씬 많고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나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떨어지지만은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만 지나면은 네. 미국이 스템 출신 학위자를 만들어내는 거에 거의 10배 가량이 중국이 매년 만들어내요. 그렇게 막 찍어내면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 일을 할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기도 저도 이제 군사력을 하니까 무기를 비교해 보는데 무기도 뭐 예를 들어서 함정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도 미국이 뛰어나요. 그리고 생산 능력은 중국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미국에서 구축함 1년에 한 척 찍어내면은 중국은 10척 찍어내요. 붕붕붕 찍어내면 그렇게 10척을 찍어내다 보면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죠. 한 척 만드는 사람보다 네. 훨씬 발전하죠. 이것저것 해보고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럼프처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해요. 제가 트럼프 옹호자는 아닌데 네. 그 생각을 보면은 저렇게 미국을 살리려면 저 길밖에 없다. 지금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방향은 맞는 거죠. 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미지수가 원체 많고 그 관세 적용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이슈가 진짜 짜증나고 방해되는 이슈니까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기 입장은 뭔가 그러니까 그래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는 싫어하지만은 자기가 국채를 이어받았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채를 승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해주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욕은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맞다 그러는데 야 그래도 같은 미국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통령 바뀌었다가 지금 4년 후에 또 네 다음에 오면 또 물러갈까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은 방향은 확실히 정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은 지금 사이가 나빠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만 하는데 이제 전쟁은 사실은 또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2022년도 어쨌든 특수 군사 작전을 하면서 뭐 유도했던 말았던 침공한 거 아닙니까? 네. 선제 공격이든 예방 공격이든 그걸 떠나서 일단 침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침공을 했을 때 나토하고 전쟁을 분다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생각하고 했지 그냥 한번 해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경제 제재를 받을 것도 다 알고 계산했을 있었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네, 있었죠. 네. 그때 그 중앙은행장 그 나비나 그 사람 그 여자분 굉장히 유능한 사람 그때 네. 우리 자넷 앨런보다 훨씬 한 100배쯤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 스위프트 이런 거 다 예상해가지고 예상했겠죠. 전부 다 미르나 이런 시스템 다 갖춰놓고 어쨌든 대응을 하고 그 전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시진핑하고 그 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2021년 동안 사실상 다 준비한 거예요. 경제 제재해서 에너지 공급 차단하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고 다 알고 있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쟁을 침공을 하면 당연히 서방 강국들은 나토 회원국들은 그런 제재를 할 것이 뻔하고 예. 그러면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우리 천연가스 오일 중국에 팔자 인도에 팔자 계산 다 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린 것은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결국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같은 질문인데 러우 전쟁은 그럼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쉽죠. 쉽죠. 예. 그럼 전쟁을 종식시킬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나토 회원국도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을 것이고 아니요. 나토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 간에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유럽이에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은 전쟁을 계속 끌고 오고 싶다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 그 부메랑이 아까 경제 제재를 가했고 유러피언 국가들이 그 부메랑을 받은 대표적인 권역에 해당되는 나라들인데 근데 이 전쟁을 계속 질질 끌는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거예요. 네. 국민들은 전부 선거할 때마다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렇죠. 전쟁 그만하자는 거. 네. 그런데 보십시오. 독일의 AfD가 20%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10%를 얻었다가 그러니까 가장 큰 성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연정 못하게 다른 거 다 막아버렸어요. 왕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AfD는 앞으로 선거를 해도 50%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독일 지형에서. 어렵죠. 어차피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막아놨죠. 네. 뭐 지금 루마니아 대선도 지금 뒤집어놨죠. 1차 투표에서 1등 했던 사람을 그냥 하고 12월 달에 있을 선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 루마니아 지금 계속 데모하고 난리죠. 네. 루마니아가 예. 왜 그 1등 했던 그 무소속 후보를 왜 그 이제 감금하고 대선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루마니아의 그 바로 우크라이나 코앞에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 공군 기지를 확장 공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나토가 쓰는 가장 큰 비행기가 비행장이 독일에 있는 람스타인 기지인데 람스타인 기지 2배로 확대를 해요. 네. 그 바로 러시아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네네. 그러니까 핵심이 잘 보면은 전부 크림반도예요. 네. 크림하고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전쟁할 생각을 계속 하는 건데 국민들은 아우성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유럽에서는 왜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스테이크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음모론에 안 들어가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소위 런던의 금융 자본들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기 스테이크가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 회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전문하시는 분들 추적하시기 바라고요. 네. 좀 군사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다 끝났는데 지금 종전을 해버리잖아요. 예. 어쨌든 협의를 하면은 그럼 유럽은 진 거예요. 그렇죠. 짓잖아요. 근데 전쟁을 계속 끌면은 혹시 푸틴이 그 사이 죽을 수도 있고 네.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 러시아군이 반역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매수해가지고 시리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상폐되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그래도 100원짜리라도 시장에 있는 게 희망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플랜 B가 전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리전이었다. 미국과 유로피언 국가들이 서방 강국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대리전이었다. 예. 그러면 이걸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유로피언 국가들도 패전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패전한 것이 되니까 미국은 이미 패전을 사실상 선언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선거를 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24년 연중에 선거를 앞에다 두고 11월이죠. 예. 그 전에 바이든이 종전을 선언하면 패전이 되니까 종전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을 끌고 왔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물은 그러니까 패전 여부의 결과물은 어쨌든 다음 정권이 하는 게 맞다. 어쨌든 그것이 투표 결과로 영향을 받을 것이로 판단하고 종전을 안 해왔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도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종전을 선언한다. 그러면 유로피언 국가들하고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생각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이게 승리냐 패배냐 이 관점을 떠나서 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절할 거냐 손절을 안 할 거냐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미국은 손절을 결심한 거고 유럽은 손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풀베팅을 해가지고 입장 차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네,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깡통 계좌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아직 여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처럼 하면은 전 세계 자원과 인력을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이고 뭐고 제일 먼저 돈부터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가 되게 많은 36조 달러, 7조 달러가 그 부채가 많은 나라가 자산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자율도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면 자원이 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마 지금 벌써 오고 있을 거예요. 금 같은 거 벌써 다 이동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금이랑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가만히 놔둔 금인데 네네. 이자도 안 붙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쟁을 벌릴 것 같은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릴 것 같은 입장이니까 막 자본이 도망가고 있고 이제 공장도 뜯어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손절을 함으로써 미국한테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유럽은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도 회복 못하고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의 해석입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지고 있었던 거예요. 패배한 네.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항복 선언을 했지만 음.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네. 다른 얻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러피언 국가들은 영국을 비롯한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 여기서 항복 선언을 할 경우 다른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진 거지만 예, 그리고 미국도 예산 많이 썼고 국방비 많이 지출했고 했지만 기업들도 떠났고 둘 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결단을 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하게 가져가면 예. 뭐 북극 항로 사업이라든가 얻을 것들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유로피언 국가들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 유로피언 국가들과 미국 간에 대립되는 구도로 또 한 가지 가닥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